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진실은 종종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특히 감정이 희미해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때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마치 익사하는 사람처럼 이미 우리를 놓아준 사람에게 매달리며 조금만 더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깊이 깨달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의식이 필사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더라도 그 징후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무의식은 현명한 조언자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직관, 감정, 심지어 신체적 감각의 형태로 불편한 진실을 속삭입니다. 냉담한 대답, 한때 소통을 가득 채웠던 공허함은 모두 무의식의 목소리가 진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시합니다. 왜일까요?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인 거부당하고 충분히 좋지 않다고 여겨지고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서 거부는 단순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깊은 상처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부재뿐만 아니라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다른 관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반드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에너지의 미묘한 변화,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투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투사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전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투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스스로에게 줄 수 없는 것, 즉 수용, 안전, 자기 이해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당신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자신의 진실,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집니다. 인간 정신의 깊이를 통찰력 있게 연구한 칼 융은 무의식이 고통의 가시밭길로 뒤덮여 있을지라도 항상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이전에는 우리의 관심을 피했던 징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간결한 답변, 과거의 열정의 소멸, 삶의 가장 은밀한 순간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명백한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능숙한 변호사처럼 합리적인 설명을 구축하고 과로와 일시적인 어려움에서 정당성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친밀함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하다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현명한 내면의 목소리인 무의식은 진실을 틀림없이 인식합니다. 그것은 한쪽만 주도하는 관계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전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또한 개성화 과정, 즉 전체적이고 진정한 개인이 되는 어려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정의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사람들과의 작별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낡은 아이디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와의 작별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떠날 때 고통은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내면적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놓아주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획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명확성, 에너지의 증가,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회를 위한 공간의 해방입니다. 윤근, 우주와 무의식이 마치 한 마리 새의 두 날개처럼 항상 협력하여 행동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가 떠날 때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열망에 더 부합하는 더 나은 것을 위한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진실을 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환상의 포로로 남을지 아니면 더 행복한 새 삶을 향해 나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진실의 순간이 오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의 공허함은 마치 발판을 잃은 듯 멍하게 만들고 당신의 일부를 찢어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공허함 속에서 이전에는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당신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가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에 억눌리고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억압되고 더 나은 것에 대한 헛된 희망으로 자양분을 공급받는 목소리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 고통의 뿌리가 고통 자체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완강한 저항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환상,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노력하면 모든 것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나 삶의 가혹한 진실은 다르게 드러납니다. 사랑은 우리 내면 세계의 반영입니다. 관계가 우리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면 그 에너지는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삶 자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소멸은 즉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우리의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능숙하게 환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심의 부족, 침묵, 냉담에 대한 변명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인 위기이며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것이 이전의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차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멈추면 그의 세계는 당신의 참여 없이 계속 회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증오나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부름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왜 나는 더 이상 삶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을까? 왜 놓아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렇게 억압되고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부름입니다. 인간 영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자인 칼 융은 우리가 자신 속에서 꼼꼼하게 숨기거나 부정하는 자질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보려는 경향이 있는 투사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단순히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필사적으로 사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문제의 근원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없다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의 이 페이지를 넘긴 사람에게서 인정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당신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은 현명한 멘토처럼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저항할수록 학습 과정은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미 자신의 선택을 한 사람을 계속 쫓으면 고통이 커질 뿐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랑은 의무의 짐이 아니라 영혼의 조화로운 공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화가 깨지고 무언가가 어긋나면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는 시도는 당신 자신의 고통만 연장시킬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틀림없이 느낄 것입니다. 말에는 더 이상 이전의 따뜻함이 없을 것이고 대답은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변할 것이며 그 사람의 눈에는 과거의 광채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잔인함이나 무감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이 변했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질문이 제기됩니다.
당신은 이 쓰라린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그것에서 등을 돌리고 과거에 계속 매달리고 변화에 대한 환상적인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융의 조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배우고 고통이 정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침내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결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동정심에 끔찍한 잔재에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사라진 것에 대한 무의미한 싸움보다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삶이 가차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당신이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길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끊임없는 에너지의 흐름이 당신의 존재에 힘들이지 않고 쏟아집니다. 간청, 설득 또는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고통은 생긴 공허함에서 오는 자유로움에 자리를 내줍니다. 당신은 이전의 관계의 틀 밖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열정과 영감의 원천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무시했던 성격의 측면을 자신에게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윤기 주장했듯이 무의식은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합니다. 누군가의 파괴 또는 당신의 삶에서 떠나는 것은 당신의 새로운 버전이 나타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려면 과거에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목소리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마지막 전화를 걸고 희망의 징후를 찾으라고 끈질기게 설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 행동은 당신의 고통만 연장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받아들여야 할 가장 쓰라린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당신의 삶에 당신이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말, 행동 및 에너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숨겨진 메시지의 수수께끼를 풀거나 그의 무관심에 대한 변명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투명하고 당신을 불확실한 상태에 빠뜨리지 않으며 관심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최고의 형태의 사랑은 당신이 더 이상 선택되지 않는 순간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는 데 있습니다. 떠나간 것을 놓아줌으로써 당신은 운명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정해놓은 것을 위한 문을 엽니다. 조만간 쓰라린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냉담해지면 그것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또 다른 계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 정신적 평화 및 개인적인 행복은 결코 다른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내면의 특권이었고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실의 순간에 이성은 복잡한 게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동기, 합리적인 설명 및 일어난 일에 대한 변명을 찾습니다. 충분히 변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면 모든 것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윤기 통찰력 있게 언급했듯이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지 않는 것은 가까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정해진 것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끈기 있는 노력이 원하는 결과를 보장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이 원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할 수 없고 마음이 더 이상 함께 뛰지 않으면 사랑을 억지로 깨울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희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에 맞춰 자신의 장점을 깎아내리고 불평 없이 무시와 소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가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성격의 측면을 인정하는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들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기 두려워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떠남이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큰 자기기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은 결코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고 대답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처럼 건조하고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이전에는 편안하고 쉬웠던 대화가 이제는 긴장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사이의 에너지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저항과 사라지는 것을 유지하려는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 쓰라린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용감한 결정입니다. 진실은 고통을 통해 자유롭게 하고 치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윤기 말했듯이 저항은 문제를 영속화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 당신의 고통만 연장될 뿐입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잔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삶과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을 해방시키려는 열망에 있습니다. 이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사람이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진정한 사랑은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있고 싶어 하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상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징후를 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관계 이전, 이 사람 이전에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녹이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빛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이 애착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삶은 가차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회가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려면 과거에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조만간 자기 기만이 불가능해지는 진실의 순간이 옵니다. 무시된 각 메시지, 차가운 각 답변, 공허한 각 문구가 당신을 위로했던 모든 변명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의심, 유령 같은 희망과 환상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의 실이 끊어지고 감정이 변했다는 가혹한 진실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과거로 사라진 것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사이의 내면적 갈등입니다. 바로 여기서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과 저항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윤은 각 감정적 위기가 변화의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을 이상화해서는 안 되지만 성장의 씨앗,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돌아갈 때만 열리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며 놓아주면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특정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에 있었을 때의 자신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환상, 일어날 수 있었던 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신기루가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발생합니다. 무조건적이고 게임 없이, 끊임없는 의심 없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불꽃이 꺼지면 그것을 다시 불태우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길이 마치 다른 바다를 향해 흐르는 두 강처럼 갈라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 속에서 꼼꼼하게 만들어낸 환상과 꿈과 작별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원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개인적인 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적은 불가피한 것에 대한 저항, 이미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윤근, 무의식을 끊임없이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강력한 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사악한 운명이 아니라 우연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균형을 회복하려는 깊은 필요성의 표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실 후에 생기는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에 맹렬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불길한 시면이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게 되었다고 느끼면 희미해지는 열정, 커지는 감정적 거리감 등 가장 작은 세부 사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에너지가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어려운 교훈이 있습니다. 감정이 꺼진 사람에게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정하고 끈기 있게 싸우고 그로 인해 자신의 고통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놓아줄 때 자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자신을 소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포기한 것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개인적 성장은 고통스러운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불필요한 짐에서 벗어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대답을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과거로 사라진 것을 부활시키는데 귀중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새로운 것, 즉 공간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을 재건하고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삶에 끌어들이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이 전쟁터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관계인 삶을 창조하십시오. 운명이 정해놓은 사람들은 결코 떠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머물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 징표를 찾으려는 절망적인 시도가 멈추고 지나간 날에 대한 고통스러운 향수가 사라지면 당신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각적이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당신은 안도의 물결, 평온의 조용한 항구를 느낍니다. 당신의 고갈의 주요 원천은 거부 자체가 아니라 이미 제로 변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지친 내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스위스 심리학자인 칼 윤근, 진정한 자아를 찾는 가시밭길인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은 당신의 개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관계와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종종 우리는 상호성이 오래전에 사라진 곳에 매달리고 의존을 사랑으로 잘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놓아주면 귀중한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면 우리 자신을 잃을 뿐입니다. 당신은 짧아지는 대화, 이전의 열정이 없는 답변, 점점 더 길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침묵에서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필사적인 저항입니다. 이성은 능숙한 변호사처럼 변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조금만 인내하면 모든 것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근 무의식이 항상 의식보다 먼저 진실을 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고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옹호하는 것을 멈추면 답이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더 이상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느껴진 거리감을 확인하거나 완벽한 작별 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 사람이 방출하는 에너지, 당신을 선택한다는 사실 자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사라지고 관계가 점차 사라지면 그것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고통만 줄 뿐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이상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통만 가져다주는 관계의 속임수적인 안정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능력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성장이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놓아주고 기다리고 변화에 대한 환상적인 희망에 매달리기를 멈추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 즉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당신은 아무도 진정으로 잃지 않았고 자신을 재발견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범한 날에 어떤 전조도 없이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오지 않은 메시지를 기다리며 기계적으로 전화를 확인하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깊더라도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유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해지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 사라질 때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깨달음이 오면 다른 관점이 열립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사랑은 폭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가장 현명한 결정은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전환점이 옵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귀환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변의 획득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기다리며 살지 않고 답이 없는 질문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과거의 부활에 대한 희망의 파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진정한 정신적 평화는 유지가 아니라 놓아주는 능력에서 태어납니다. 칼 윤기 말했듯이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이며 성장이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길에서 일부 동반자는 충실하지만 다른 동반자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각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즉 자신과의 조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관을 억누르고 명백한 것과 싸우는데 소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꺼진 사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감정적 기대의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위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발전하는 관계, 당신의 필요성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야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상호적이며 압력, 절망과 두려움이 없는 의식적인 선택을 기반으로 합니다. 바로 이 새롭게 열린 인식의 오아시스에서 마법이 탄생합니다. 당신은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봅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시작되기 전, 의심이 당신을 사로잡기 전, 내면의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이전의 자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에너지, 자존감과 삶에 대한 갈망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결코 당신의 반쪽이 아니었고 당신이 자립성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융근, 당신이 진정한 길을 따를 때 우주의 조화라는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낡은 것을 놓아줄 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길이 당신 앞에 열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따라서 주요 질문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까가 아니라 왜 내게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확인을 구하고 있을까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누군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함께 있고 싶어 하면 의심, 모순된 징후와 싸움 없이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면 당신도 느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진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